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법정에 선 이기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은 해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즉 IB 교육이 전북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개 시범학교에 이어 올해 18개 학교가 추가되어 운영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선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맞춤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 사각지대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14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기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주요 증인이었으며 위증은 해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이 출마하는 국립대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 관여했고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자 하는 정황까지 드러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매년 태어나는 사람보다 숨지는 사람이 더 많아 인구 자연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선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농어촌 양육수당과 같은 맞춤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나라 기자입니다. 고창군의 한 PC방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호옥 씨는 아이가 아플 땐 사업장을 비울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반면 농어업인은 아이를 낳고 일할 수 없을 때 지자체가 농가 도우미 비용 90%를 보조해줍니다. 어차피 일하는 여성은 똑같고 농업인도 이제 농사를 짓고 저희 소상공인도 이제 뭐 장사를 하고 이제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 농업은 되고 저희는 안 된다는 게 그 부분은 이제 정책적으로 좀 많이 개선이 돼야 할 문제고 차별받는 느낌 들죠. 농어업인이라면 정부가 지급하는 양육수당도 추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도 출산 후 생업을 이어가기 힘들지만 추가적인 양육수당 제도는 없습니다. 이에 고창군의회에서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육아로 인한 휴업으로 생업에 지장이 생길 경우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장 임대료와 고정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육아 휴업 보상 등 기타 소상공인 육아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드리며 최근 경상북도는 지역 소상공인이 출산하면 대체 인건비를 매달 200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서울특별시도 지난 4월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 역시 군정 답변을 통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 휴업 보상 등 소상공인 육아 지원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전북 특별자치도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1인 사업자 등에게 최대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임대료 등 고정비 내기에도 빠듯한 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출산 양육정책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국제 인증학교 교육 모델인 국제 바칼로레아, 즉 IB 교육 프로그램이 전북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개 시범학교가 지정된 이후 올해에도 확대 운영될 예정인데요. 75개 국가 2천여 대학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IB 교육 프로그램 현장을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 영만초등학교
6학년 교실입니다.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시대별 경제 성장 모습을 분석해 친구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부터 학생 스스로 탐구에 해답을 찾는 IB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B 교육 프로그램 전에 했던 수업은 선생님께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저는 그걸 배우는 수업이었는데, IB 교육 프로그램은 제가 궁금한 것을 직접 찾아보고 탐구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제가 수업을 주최하는 느낌이 들었고 또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서 IB 교육 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습니다. IB 교육 프로그램은 1968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비영리 재단인 IBO에서 운영하는 역량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개념 이해와 탐구학습, 논술 평가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B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배움의 주체가 되어 주제를 탐구하고 토론하며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생각을 깊이 있게 하고 학습자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B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교사의 양성과 더불어 학생과 학부모의 IB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IB 관심학교 홍보를 통해 지난해 시범 운영한 10개 학교 이외에 18개 학교를 올해 추가 선정했습니다.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학생 선택의 자율권을 위해 지역별 초, 중, 고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B 프로그램 도입을 희망하는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 역량 강화 활동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에게 학습 의욕을 키워주면서 세계 유명 대학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IB 교육 프로그램. 학교 현장에 IB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육성안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고창에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14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창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80대 A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해외 직구 결제 완료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말에 속아 특정 계좌로 21번에 걸쳐 14억 원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14개 시군을 차례로 방문 중인 김관영 도지사가 정읍을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25일 정읍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정읍에 여러 번 왔다며 이번에 꼭 유치되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정읍이 이를 최대한 활용해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내장산 주변을 중심으로 한 산악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뜻도 밝혔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읍이 가진 잠재력,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어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한 뒤 시민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 정읍시립요양원과 샘고을 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장도 봤습니다. 앞서 15분 남짓한 기자실 방문에 정읍시를 대변하는 듯한 기자들의 건의는 이어졌지만 상수원 오염 우려와 같은 지역 현안은 제한된 시간 내에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024 남원 국제 드론 제전 위드 로봇이 오는 10월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5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항공연맹 드론 레이싱 마스터즈와 전국 국토부 장관배 초중고 드론 축구 대항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드론 코딩과 농업방제 드론 경진대회, 각종 전시체험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10월에 열리는 국제 드론 제전 위드 로봇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과 해외 선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국제 행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제 모악산 도립공원 내 잔디광장 주변으로 황토길이 조성됐습니다. 김제시는 2억 원을 들여 세족시설을 갖춘 길이 140m,
폭 3.5m의 황토길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황토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건식과 촉촉한 습식길로 구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재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자연 속에서 방문객들이 맨발 걷기를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잘 가꿔 나가겠습니다. 부안군이 원광대학교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하재욱 교수를 초청해 응급처치와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5일 부안군청에서 실시된 교육은 보건교사 등 의무교육 대상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실습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안군 보건소는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그럼으로써 부안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제9대 전반기 김제시 의회가 5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8대 전반기 의회보다 200%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53건으로 500%를 상회할 정도로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시의회는 자평했습니다. 김제시 의회는 지난 205일간의 회기 운영을 통해 280여 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일하는 의회를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이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고창마켓에서 지역화폐인 고창사랑 카드를 사용해 결제하면 10% 선할인과 5% 캐시백을 받아 총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창군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추가 할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도당위원장 출마 선언과 함께 전북 정치권이 7, 8월 하한 전국에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전북 정치 지형의 변곡점이 될 민주당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 등 도당 개편대회가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오는 8월 3일 진행되는데요. 차기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과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앙당 개편대회는 전북 도당위원장 선출 후 8월 18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도당위원장, 당대표 선출 방식을 생각하면 전북 정치권이 향후 2달 동안 지역위원회 조직 정비를 비롯한 권리당원 관리 등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지선 후보 입장에서 차기 당대표 도당위원장과 정치적 코드를 맞추는 작업은 민주당 공천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가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받았습니다.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는 WHO가 인구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진행 중인 범세계적인 사업입니다. 앞서 고령 친화도시 실행 계획을 세운 김제시는 지난 3월 WHO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제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김제시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어르신이 살기 좋고 행복한 100세 도시 김제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시는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교통환경 개선과 주거안정 보장 등 8개 분야 4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원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매입합니다. 남원시는 도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까지 2년 동안 39억 원 상당을 들여 빈집을 매입하고 새로 고쳐 농촌 유학시설이나 쉼터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